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에서 분리된 아너, 퀄컴과 손잡고 5G 스마트폰 출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대하는 아너의 광폭 행보예요. 이것이 퀄컴과 손잡고 5G 스마트폰 출격 준비인데 이 꼼수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꼼수 논란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왜 그런지 미국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아너를 화웨이에서 분사할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더 이상 화웨이 이름으로서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종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화웨이에서 분리시키고 화웨이는 고급 브랜드로 남기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화웨이 자체를 분리시켰을 때 이것이 5G 통신 장비를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5G 기기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5G 그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분리가 되면 이 아너를 통해서 5G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로 이게 브랜드를 키워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과 좀 맞먹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기린칩을 가지고 지금껏 지금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하이실리콘을 죽여버렸죠. 죽이면서 TSMC의 거래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너 브랜드가 다시 지금 화웨이의 기린 시즈를 쓰지 않고 퀄컴이나 아니면 미디어텍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5G 통신 장비 그리고 5G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너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노트북 PC를 출시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이번에는 퀄컴과 손을 잡고 5G 스마트폰 출격을 준비 중입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아너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너가 화웨이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화웨이를 능가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기술 강국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 아너는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런정페이 회장이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웨이에 지금 퀄컴의 칩을 공급해달라. 퀄컴의 칩을 공급해주면 우리가 퀄컴의 칩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자기들은 기린 시리즈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견제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 자체는 지금 스마트폰 업체일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업체예요. 통신장비를 완전히 누르기 위해서는 화웨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완전히 죽여야 되기 때문에 화웨이는 반드시 죽어야 될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너 브랜드가 따로 떨어져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것까지는 인정. 그러나 화웨이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반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너 브랜드와 같이 노트북 PC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웨이도 노트북 PC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화웨이를 죽이고자 아너 브랜드를 또 사용을 해요. 미국 입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화웨이는 죽어야 될 것, 그리고 아너는 그 대형품으로 키울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아너 브랜드가 나중에 미국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다시 아노와 화웨이가 다 합치는 그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 부분이 정말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된다면 미국의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잘라내야 이것이 합쳐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너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에 화웨이의 품을 떠나서 종저가 브랜드인 아너가 이제는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새해에는 퀄컴과 손을 잡고 5G 스마트폰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노의 브랜드로 5G 스마트폰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화웨이의 브랜드 네임 밸류 안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 출시를 했는데 그때는 하이실리콘에서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기린 칩을
기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받아서 40만원에서 50만원대의 5G 스마트폰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3차 제재로 인하여 TSMC로부터 칩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이시콘은 더 이상 아노에게 칩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화웨이에서 분리되어 중국의 국영기업이 되었고, 화웨이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5G 스마트폰의 출격을 지금 앞두고 있죠. 기린 칩이 아닌 퀄컴과 아니면 브로드컴 칩을 가지고 5G 스마트폰 출격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의 골자는 더 이상 화웨이에게 5G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였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3차 제재 후에 5G에 들어가는 기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제재를 풀어주는 분위기예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공급도 가능하고, 소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 공급도 가능하고, 그리고 퀄컴을 통해서 지금 4G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받을 수 있지만 5G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을 지금 미국은 아주 때려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5G 제재는 계속해 나가고 있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신기기 분야인데, 통신기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5G는 안 돼요. 5G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아노의 5G 스마트폰의 출격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노는 화웨이가 중국의 젊은 층을 겨냥해서 2013년도에 만든 브랜드이죠. 2013년도 이후에 연간 7천만 대가량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웨이 소비자 비즈니스 그룹 매출의 15에서 17%를 담당했고, 2019년도 기준 전 화웨이 매출의 8에서 9%, 적어도 11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브랜드죠. 아노를 인수한 선전 드시신 정보기술은 지난해 9월 달에 차려진 신생업체로서 배후에 선전시 등 중국 정부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면 9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가 11월 달에 이것을 인수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화웨이 제재가 3차 제재가 일어났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9월 달이에요. 9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5일이거든요. 9월 15일 날 제재가 들어가고 9월 말에 드시신 정보기술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뒤가 구리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아노 브랜드를 인수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은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노 브랜드를 인수했던 중국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영상은 이미 올려드린 상태입니다. 즉 중국 정부의 자회사가 된 것이죠. 아노 자체는.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 3차 제재 이후에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폭풍 성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미국의 화웨이 3차 제재 이후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제재 이후 힘이 약해진 화웨이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샤오미와 같은 경우는 애플을 누르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샤오미, 오포, 비보, BBK, 이 회사들을 지금 대항마가 화웨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대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아노로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공격적인 행보에 화웨이 대신 반격을 노리고자 반격에 나섰다라는 지금 아노의 출사표로 지금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전문가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노의 독립 이후 첫 데뷔작이 이르면 1분기 중에 나올 것이라고 지금 관측하고 있는데요. 8일날 중국 관영, 중국 증권부 등 복수의 외신을 종합을 한번 해보면 아노는 퀄컴 칩을 이용해서 현재 5G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연구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구15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아노가 퀄컴 아니면 대만의 미디어텍의 칩을 이용해서 2-3개월 후쯤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노가 분사 이후 스마트폰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퀄컴, 미디어텍 등이 플래그십용 칩을 대주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5G 스마트폰을 지금 재고가 떨어지면, 지금 재고가 있어서 5G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재고가 떨어지면 5G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노가 다시 새로운 브랜드로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5G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정을 잘 아는 부품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너는 화웨이 분리 독립한 만큼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 아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화웨이는 지난 11월 17일에 아너를 선전해 즉시신 정보기술에 매각을 하면서 매각이 완료되면 화웨이는 아너의 의사결정, 비즈니스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 아너에 들어가는 그 지도부의 대부분이 화웨이 출신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사결정에 관여를 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너가 그동안 화웨이 그늘에 있을 만큼 독자적으로 샤오미, 오포, 비보를 위협할 만큼 브랜드 파워를 낼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아너란 브랜드가 중국의 자회사로 들어간 만큼 중국의 힘이 더해지면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품 수급에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화웨이 부품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던 아너가 독자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독자적인 말하자면 퀄컴 칩이나 아니면 미디어텍 칩이나 좀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다시 그 루트를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9월 달부터 본격화된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아너는 아직까지 부품을 비축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던 재고들마저도 지금 화웨이가 살기 위해서 화웨이의 거의 대부분 몰아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품을 비축을 해야 돼요. 아너 자체로. 그간 샤오미, BBK 산하의 오포, 비보, 리얼텍 등이 화웨이의 부재를 틈타 2021년 스마트폰 생산량 계획치를 지금 늘리고 있으며 부품 수급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아너의 부품이 원활해질 수 있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최근 전망치를 본다면 샤오미, 오포, 비보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30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화웨이의 몰락이 있습니다. 이는 화웨이의 연간 출하량이 4,500만 대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그 4,500만 수준이라면 지금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15,000만 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 샤오미, 오포, 비보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쳐두고 아너가 퀄컴 칩의 탑재 의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너 브랜드가 미디어텍, 퀄컴 칩의 탑재 의의를 보면 중국의 자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기린을 시장에서 이제는 퇴출시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미국의 소비 국가로 전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위한 소비 국가로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그 아너 브랜드가 화웨이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화웨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새롭게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떤 브랜드 걸로? 퀄컴 아니면 미디어텍 이 칩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제재 아래 들어가게 되는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국은 미국의 입맛대로 놀아가는 중국의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은 아너를 살리는 한이 있어도 화웨이는 완전히 깔아뭉갤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화웨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중국에서 화웨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